물리학을 조금 공부한 어떤 사람이 배선 대신에 라디오 송수신 장치를 사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뇌방구 절개면에 임펄스 카트리지를 부착하면 이제껏 단절된 연결 부위에 패턴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 뇌방부에 보낼 출력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카트리지에 특수한 라디오 송수신기를 연결하면 자극은 라디오 신호를 통해서 상대 뇌방부의 카트리지로 적절하게 보내진다는 거고요. 더욱 이 친구는 각 뇌방구를 다른 욕조에 보관하면서 뇌 전체 경험을, 패턴이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아주 즐거워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의 생각에 이 시스템의 장점은 배선을 이용할 때와 달리 전파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고요. 라디오 시스템도 여전히 시간 지연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이 있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버트라는 연구자가 임펄스 카트리지 얘기를 듣다가 생각을 해냅니다. 이보게들 전파 수신 말고 그냥 동일한 활동 패턴을 카트리지에 주입하면 되지 않나? 임펄스 카트리지에 송수신기를 달지 말고 그냥 프로그램 주입기를 달자. 그러면 신경활동 패턴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되고, 이러면 반대편 뇌에서 넘어오는 패턴 자극으로 유발되는 신경활동의 연쇄 반응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전송도 필요하지 않게 되고, 프로그램 카트리지로 두 뇌방구가 붙어 있을 때와 동일한 타이밍을 유지한 채로 신경 패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뇌방구를 서로 다른 욕조에 보관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연구소에 따로 보관할 수도 있고, 이러면 모든 일이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역시 카산드라는 더욱 심란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근접성 조건, 이미 두뇌가 쪼개졌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정상 경험 조건을 또 포기하려는 겁니다. 실제적 원인 연결, 여기서는 actual causal connection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경험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를 우회하는 영리함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프로그래밍을 한 상태에서 뇌 전체 패턴을 유발하기 위한 반대편 뇌에 임펄스가 전달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과연 그 결과를 여전히 뇌 전체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뇌 전체 경험에 절대 조건은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죠. 신경 활동이 어찌 전파에 의한 것인지, 프로그램에 의한 임펄스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신경 활동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실이 어디에 표상되겠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이었다고 써 있네요. 테이프든 배선이든 시간 지연만 문제 없다면 결과는 같지 않냐. 어느 쪽이든 뇌에 입을 걸면 아마 경험하는 걸 말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단어 중에 레지스터라는 단어를 표상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만, 그건 제 의견입니다. 그 배경은 기억이 비표상적이라고 하는 여러 학자들의 학설에 근거하는 것이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셔도 무방합니다. 이 이후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인과성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 나타나는 임펄스 패턴을 동기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것이 과연 중요한 조건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각 뇌방구는 반대쪽 방구에서 받았을 신호를 받고 있고, 시간 동기화도 완벽하니 카산드라가 제안한 동기화 조건도 우회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수긍거립니다. 어떻게 뇌방구가 알겠냐? 다른 반쪽의 뇌가 없어진 걸 스스로 표상할 수 없으니 말이지. 우리가 보기에 뇌방구는 붙어 있을 때와 동일한 패턴을 만들고 있으니 설령 우리 랩에서 한쪽 뇌의 패턴을 만들고 내일 다른 쪽 뇌를 가진 다른 랩에서 패턴을 만들어도 상관없지 않겠나? 이런 식의 대답이었죠. 패턴은 잘 나올 거고 그게 경험이고 뇌의 어떤 부위에든 입을 걸면 그 친구는 경험을 말할 거라고 말이죠. 카산드라가 토폴로지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가기는 했나 봅니다. 물론 지지는 없었겠지만요. 이 의식의 토폴로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의식과 topologically structured phenomenal space, 위상, 구조, 현상, 공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저도 이건 잘 안 읽어봤는데 한번 찾아 읽어봐야겠네요. 주보프가 너무 인간 기술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한 것 같긴 한데요. 1981년 에세이인데 10세기가 흐른 지점으로 갑자기 이동합니다. 그 이후 이 프로젝트는 계속 발전했고 다른 기술도 발전해서 수십억 명이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Great Experience Feed라는 사업으로 이제 승승장구했나 봅니다.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인류의 욕망 뒤에는 프로그래밍 임펄스는 경험과 같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옛날 카산드라가 경험의 조건이라고 했던 것을 외견상으로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나 봅니다. 그래도 카산드라 조건 중에 동기화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옛날 두 개의 방구가 나뉘어서 욕조에 담겨 있었는데 이제는 개별 신경세포가 따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뇌에만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으니 수십억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이해하려면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우선 분리된 두 쪽 뇌방구의 프로그래밍을 하면 뇌 전체 경험이 발생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려면 만약에 두 조각이 아니라 네 조각의 뇌라도 같은 조건이면 상관이 없어지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더 자연스럽게 잘게 쪼개면 1000년 후에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신경세포를 맡아서 각 신경의 임펄스 카트리지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임펄스를 주고 또 받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카산드라 주의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누구도 근접성 조건을 주장하지 못했고 그 조건은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원성이 컸고 하지만 위상학적 조건은 고수였기 때문에 각 신경들의 상대적 순서 또 신경 활동의 방향성은 유지할 수 있어서 뇌 속에서 정상적인 구조일대와 동일한 순차적 발화를 프로그램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상학은 여전히 거부 반응을 약간 일으키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각 신경이 분리된 상태를 표상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렇고 자연적인 조건이라면 신경들이 뇌 속에서 서로의 위치와 활동 순서를 통해서 패턴을 만들어서 to be 또는 to cause experience 하지만 이미 기술적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경세포에 입을 달면 경험을 떠들 거라고 또 얘기를 했나 보죠.
두 번째 카산드라 조건, 즉 동기화의 경우에 독자들이 생각하기에 두 뇌방구가 분리되었을 때 각각 뇌방구에 따로 임펄스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뇌전체 패턴을 만들었던 것을 떠올리면 신경세포 단위의 연구에서도 그것이 폐기되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신경활동의 타이밍과 순서를 무시했을 때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올바른 순차적인 신경활성인 크로놀로지 조건은 경험 패턴 유도를 위한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저 자기 앞에 놓인 신경세포에 임펄스 프로그램을 유도할 순서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 되죠. 이 사고 실험의 서술 시점인 현재인데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 10세기 무려 수십억 명의 제잘난 사람들로 넘쳐날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띵커라고 얘기하는데 적절한 번역을 찾지 못해서 그냥 띵커로 하겠습니다.